진원생명과학, 수젠텍, 진매트릭스 3월 이후의 흐름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누적 기준에서 뭐 5,647이다. 뭐 어찌 됐건 뭐가 됐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저러한 종목군들의 저러한 등락 범위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으로 전부 가지고 갈 수 있었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파미세일이나 신풍제약이 이제 조 단위가 넘어선 그런 시가총액이 돼버리죠. 예?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는 종목군들에서의 실질 수익률들 전부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은 조 단위 이상짜리 종목에서 뭐 시젠 같은 경우가 초대박이 났던 거고요. 그리고 시젠의 고점을 잘 잡아내서 차익 실현 잘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아예 박스경제 TV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시젠의 경우에 2조 3천억 원의 거래대금까지 터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 급등이 나오려면은 급등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1조 이상까지 형성이 돼야만 그러한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정점 인식을 잡고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그 부분을 다시 따라붙어서 뭐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개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범위에서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미처 못 빠져나온 물량이 있으면 또 차익 실현. 뭐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좀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한진칼, DB하이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같은 경우에 파라다이스의 흐름,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SKC, 코롱, PI 이런 IT 종목군에서의 강세, 뭐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놓고 보면요, 아우 좀 창피해 죽겠어요. 어차피 상한가 못 잡았으니까 창피한 건 창피한 건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놓고 보실 때에 거래대금이 제대로 터진 거, 그러니까 뭐 개장 초에 점상으로 가서 거래대금이 안 나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이 종목군들의 오늘 거래대금으로는 접근 범위를 가져갈 수가 없죠.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뭐 개별 매매 정도 500억 정도 수준이라면 뭐 개별 매매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런 종목을 전체가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 에이 거짓말쟁이들. 그나마도 750억 정도면은 일부 방에서는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카페24도 마찬가지로 뭐 1,000억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근데 알소프트처럼 이렇게 거래대금이 6천억씩 터지는 종목의 장중 상한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죠. 나머지 미래생명자원 거래 안 되잖아요. 매드팩토 요거 우리도 가끔씩 들여다본 종목인데 매드팩토 정도가 한 1,000억 되네요. 그죠? 요런 종목. 이 종목에 재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거래대금이 나와야 뭐 재료가 있든 공시가 있든 뭐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범위를. 에코마이스터, 예? 이거 보니까 시가총액 개판이던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도 한 500억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한번 같이 볼게요. 400억 거래대금이면 개별 매매 정도인 거예요. 이거를 뭐 노보스타 대박 났죠, 뭐 키다리 스튜디오 대박 났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주 그냥 놀아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나신 적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좌 빨개진 적 있습니까? 가끔 있겠지, 가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600억. 아, 거래량이 많지 않냐? 아이, 거래량이 뭔 상관이야. 거래 대금이 중요한 거지. 내 돈을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지. 소프트센 점상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온 거죠. 요거 이제 1,000억 정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뭘 얼마나 거래 대금이 중요하길래 저렇게 악을 쓸까? 한번 보시죠. 보시자고 한번. 종목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잡으실 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을 놓고 보셔야죠. 개별 매매하는 거 되신다니까. 교육 받고 나 혼자 매매가 돼. 교육 받고 나 혼자 매매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요? 거래 대금 상위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 상승률 상위를 놓고 보시면은요. 한번 보시자고. 소프트센 우선주, 이 우선주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누가 한 거야? 동일 고무벨트. 아, 우선주를 빼줬구나 일부러. 오케이.
동일 고무벨트, 우선주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제가 뭐라고 하니까 빼버린 것 같아요. 상품도 다 빼라고 했고 잘했고, 동일 고무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분차트로도 한번 보시죠. 얼마나 거래가 뭐 빨리 상한가 마감을 했길래 이렇게 마감이 된 건지. 5분봉 보시면은 뭐 11시까지의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요것뿐이 안 나와? 예? 11시까지 기준에 이건 아니죠. 제가 볼 땐 이거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이렇게 놓고 보시죠. 826억. 826억. 예?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한다? 이 30분봉으로 볼까요? 30분봉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도록 하죠. 두 번째 동일 고무벨트 얼마? 시가총액 얼마예요? 826억. 두 번째 종목 데이터 솔루션 736억. 736억. 아이고 참. 이게 매매가 됩니까 이게? 이걸 매매를 된답시고 아이고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이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를? 응? 여러분들은 설마 안 들어가시겠죠? 사이토젠 665억. 665억. 거래대금 아이고 제이웨이 거래대금 얼마예요 오늘? 284억짜리. 이거를 상한가라고 우리 상한가 먹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그 기준을 좀 잡으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식을 모르셔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더라도 이건 아닌가 보구나. 이건 말이 안 되나 보구나. 뭐 애 윤정두가 저런 거 가지고 짜증을 낼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 그나마 이제 뭐 코리아센터라든가 이런 종목은 3,460억에 거래대금이 그래도 500억 얼마예요? 470억?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별 매매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설정하셔서 개별 매매. 단 이것도 비중을 실어가서 매매할 수는 없어요. 왜? 4월 14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7만 6천 주. 거래대금 얼마예요? 10억도 안 되죠. 막말로 이런 거를 그러면은 지금 오픈 채팅방에 5천 분이 계시는데 5천 분한테 자 코리아 센터 끝내줍니다 매수 이럴까? 예?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가 사서 상한가 만들겠네? 안 그래요? 7만 6천 주면 우리가 100만 원씩 들어가면 얼마야? 50억이네. 50억이면 상한가네 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건 절대 쳐다도 안 본다라고 스스로들 생각하셔야 돼요. 1,000억 미만짜리 거래대금 1,000억 미만짜리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이런 종목군들 아시겠죠? 혹시라도 이런 종목에 발을 담그셨다 할지라도 잽싸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뭘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시고 제대로 된 종목에서 기준을 잡으셔야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없을 때 400만 주 예? 거래량이 없을 때 그럼 한 200억은 되죠. 그럼 개별 매매라도 들어갈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차하는 사이에 내가 차익 실현을 못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차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나중 거래대금이 200억 정도라도 되니 그러니 빠져나올 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당장 뭐 갑자기 400만 주로 거래가 줄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의 환급성을 바탕으로 그나마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카페24 같은 경우 어때? 카페24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770억인데 4만 원의 기준에 230만 주니까 그나마 거래대금이 1,000억 가까이 터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 얼마 거래대금이 33억, 32억. 그러니까 주의가 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급성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그럼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은 알소프트 정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메디팩토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7천억에 오늘 거래대금이 1,100억을 넘깁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을 좀 들여다볼 수는 있다. 그리고 평상시 거래대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여기서 자칫 잘못했을 때 환급성이 나오는지 그 규모도 보시고 어디 쓸데없는 데서 저기 뭐 한국경제TV 이런 데서 전화 오고 문자 와서 전화는 안 오겠죠. 문자 와서 이거 끝내줍니다. 이 종목 끝내줍니다. 혹은 어디 이상한 애들 그 마케팅하는 문자 와서 뭐 대도 않는 종목군들 이거 끝내준다고 오면은 그건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에코마이스터 끝내줍니다. 에코마이스터 이게 뭐 얘도 대북 관련 중간 그렇잖아요. 예전에 푸른기술 300억짜리 부산산업 300억짜리 그거를
회사랍시고 매매 사인을 내고 큰일 나죠. 오늘 기준에 390억이면 개별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개별 매매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매매는 어렵다. 예? 그래서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알소프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 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기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 벌써 또 이놈 자식들 그냥 광고하고 난리가 났어. 예? 잠시만요. 광고 좀 지우고. 지웠어. 그렇게 해서 우리 쪽 한번 볼까요? 지금 방 안에 이거 창피해 죽겠어. 109분 계시는데 하트가 102개야. 7분 누가 7분? 설마 우리 직원은 아니겠지? 예? 지금 보시려면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알소프트를. 알소프트 나와봐. 빨리 나와봐. 예. 쓱 보시면은 알소프트 어딨니 너? 오늘 기준에서 올려드렸죠. 4월 23일 단기 공략주 부강약품 파미셀 전파기주고 바디텍 매드 대한광통식 머큐리 나무기술 알소프트 여기 있네. 2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네요. 2천만 주면은 얼마 거래대금이 1,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형성하면 되겠다. 전일 종가가 5,460원이었으니까 2천만 주가 터지면 당연히 주가는 윗방향으로 튀어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면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1조가 안 되더라도 괜찮겠다. 8시 41분에 문자 보내드려. 종목 올려드려. 이거는 300만 원짜리 한 달에 300만 원짜리 방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교육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 교육방에 인원 자료 받으시라고 다 오시라고 해.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많다고 그랬지. 낮에 직원들 넘쳐날 때 은비 씨 같은 경우 남아 돌 때 해서 알려드려야지. 그래야 여기서 자료를 받아가시지. 여기도 보시면 이제 260분 계시는데 왜 하트가 76개 뿐이 없냐 이거야. 내가 안 눌렀구나. 77개예요. 이 260명 방에 계신 분들은 하트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교육이 아니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야 USB 파일 받으실 거 아니에요. USB 14시간짜리 파일, 텍스트 파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텍스트 파일 받으시려면 이쪽 방에 오셔야만 USB 텍스트 파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뭐 띄엄띄엄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그러시면 안 돼. 하려면 시간 딱 정해놓고, 게릴라는 무슨 게릴라야. 딱딱딱 정해놓고 교육하는 거지. 10시에 했다가 7시에 했다가 뭐 고객분들이 그거 다 맞춰서 들어야 되나?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알소프트. 여기는 시간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42분에.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요 종목군들을 똑같이 볼 거예요. 어떤 거를 매매가 됐는지 여부를,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300만 원짜리 VVIP 방, 그 다음에 이쪽은 교육방, 그죠? 교육 기준에서 교육 받으시고 문자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 나오면 대처하시고. 그러면 오늘 알소프트 2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매매가 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5분봉 기준에서 또 1분봉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전략 교육을 해드릴 때 이렇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전체 보기 누르시면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읽어드릴게요. 9시 10분까지 얼마? 10%의 거래량, 기준 거래량의 10%를 충족해야 된다. 어떤 기준 거래량?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올려드린 기준 거래량. 그래서 알소프트면 알소프트 2천만 주 기준 거래량 거기에 10%. 그럼 200만 주죠. 200만 주의 거래량이 9시 10분까지는 터져줘야 된다. 동시호가 개장 초에는 2%, 4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 터져주고 그냥이 아니라 터져주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럼 보겠습니다. 알소프트 1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고 2천만 주 기준 잡아서 4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되는지 딱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시초가가 여기고, 자 봅니다. 여기에서 시초가가 여기가 되고요. 아이고 자꾸 시초가가 여기가 되고요. 그리고 저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럼 거래량 부분은 일단 당겨서 놓고 보죠. 당겨서 놓고 보시면 거래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개장 초에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
1분 만에 동시호가의 물량이 많이 실렸네. 그리고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네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어구 윤정두가 얘기했던 2천만 주를 얘기했는데 2천만 주 대비 1분 만에 40만 주 터지면 된다 그러는데 60만 주가 터져버렸어요. 땡큐 하죠 그러면. 60만 주가 더 되나요? 80만 주, 100만 주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터졌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땡큐 하다 알 수 없다 그러면 수익 내면 되겠다 하고 딱 들여다봤더니 1분 만에 갭 상승 이후에 쭉 미끄러져 버렸네. 1분 만에 동시호가의 물량 터지고 100만 주 터졌는데 쭉 미끄러졌어. 음봉이야.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대신에 자 알소프트가 말입니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음봉입니다. 그럼 5분 동안에 음봉으로 지속돼 있었어요. 거래량은 기준 거래량이 수반돼 있죠. 기준 거래량 수반돼 있고 음봉이니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니까 이거 꼬리를 달고 돌리나? 아니면 그냥 음봉으로 끝나나? 이렇게 놓고 보고 있는데 기준 거래량 일단 터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1분봉 기준에 거래가 실리면서 돌립니다. 얼마큼 돌려요? 절반 돌리네. 그럼 매매가 교육받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절반 돌릴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매매가 원활치 않고 야 양봉이래. 양봉 빨간색이 일단은 무조건 나와야 된대. 그러면 6,000원 시초가 기준 수준에서의 거래량이 다시 수반되고 움직임 나올 때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들어가는 가격은 6,000원이 되네요. 혹은 얼마? 5,800원 수준. 5,800원 혹은 6,000원의 거래 편입 가격이 형성됐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두 가지죠. 이 고점에서부터 6,200원에서부터 3%의 조정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차익 실현해야 안 해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해야죠. 근데 내가 산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 차익 실현하면 수수료도 안 나와. 그럼 나는 에이 그래 손절할래 그냥. 밀려 떨어지면 나는 손절할 거야. 아니 내 이거 먹으려고 단타 종목 들어왔나? 요 성향이시면 가져가도 되는 거죠. 대신에 손절은 명확히. 그게 아니라 야 난 1%라도 수익 내면 된 거지 그걸 뭘 미련을 가져 라고 하면 고점 대비 이런 종목은 3%의 조정입니다. 그럼 명확하게 따져봐야죠. 3% 조정이 나왔는지를 따져보고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고 6,290원이었고 저점이 얼마? 6,040원이었으면 250원이 밀렸어요. 6,290원 대비 3%면 대략 한 200원인데 그러면은 밀렸으니까 절반의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너무 좁아. 내가 편입한 가격 수준이야. 그렇다면 한 템포 더 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요때 3%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3%가 되면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 안 되면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고점 대비 3%의 조정이 나올 때까지. 이때 3% 조정이 돼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된다면 차익 실현, 안 된다면 갖고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6,600원 저점에서부터 5,600원, 5,670원, 5,800원에서부터 5,800원에서 만약에 7,000원까지 가져갔다. 차익 실현을 해도 절반만 하면 되니까 5%까지 안 밀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5,800원에서 7,000원까지니까 1,200원이니까 수익 끝내주게 나왔네. 한 20% 수익 나나? 정확히 계산 안 때려봤지만. 그죠? 그럼 알서부터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 3,500억 터진 종목에서 수익. 엄청난 수익. 탄력적인 수익. 이건 내면 됐잖아요. VOD 타이핑. 그렇게 해서 알소프트는 일단 성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죠. 고점 대비 6%의 조정이 나왔네요. 그럼 중간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거고 거래 터지고 뭐 절반을 돌리든 3분의 1을 꼬리를 잡든 그럴 때 재편입에 고민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1시 넘어서부터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죠. 1시 넘어서부터는. 그죠? 그리고 내가 차익 실현한 경우에는 뭐 재편입이 원활해도 신규 편입을 하려면 개장 초 오전장 뭐 이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알소프트는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강약품부터 쭉 볼게요. 기준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변동성이 양봉으로 나와줘서 편입의 기준이 됐는지. 부강약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부강약품의 5분봉 놓고 보시면 지금 3천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럼 3천만 주가 안 되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매를.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사실은 800만 주죠. 그럼 개장 초에 3천만 주 대비해서 300만 주 거래량이 9시 10분까지 실렸느냐. 제가 볼 때는 안 실렸을 것 같은데 9시 10분까지 안 실렸죠. 얼마? 3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잖아요.
그럼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준 거래량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갑니다. 기준 거래량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진짜로. 기준 거래량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 기준 거래량을 누가 정했으며 명확하게 기준 거래량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응?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안 실렸으면 왜 안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45번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도 한번 할 겸. 기준 거래량이 안 실리면 안 들어간다라는 것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45번.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출석 체크도 할 겸 45번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TV 쪽에 듣고 계신 분들은 저쪽에 카카오톡 쪽에다가 45번을 한번 눌러주세요. 얼마나 능동적이신지 좀 보고 저도 신나서 자 봤지 윤정두가 45번 한번 해달라면 저렇게 많이 눌러주신다 라고 자랑하면서 좀 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뭐 카카오톡 쪽에 누르시는 속도가 조금 늦는 것 같은데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좀 눌러주시는지. 눌러주셔야지. 능동적으로. 우리 대박가자님, 류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쪽 1500명 방은 뭐 안 누르셔. 그리고 1354명 방도. 왜냐면 아마도 이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그런 것 같아. 예. 어찌됐건 1354명 방은 왜 아무도 안 누르지? 예? 한번 눌러주셔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없으면요 변동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강약품 들어갈 때 지금 부강약품을 쥐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유하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보유할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1조 8천억이긴 하지만 최근에 저점을 찍을 때 52주 저가가 1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였냐면 시가총액 한 8천억 정도 하는 건가요? 그죠?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난 탄력으로 시가총액이 얼마? 1조 8천억 더블 이상 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적자 회사인 것 같아요. 컨센서스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순이익 부분이 적자로 전환돼 있단 말이에요. 컨센서스도 아예 없는 걸로 신영증권 정도에서 4월 16일 날 정도에 코멘트 정도 바라는 정도 수준으로. 그럼 아니 부강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부강약품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분석을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나? 윤정두도 잘난 체 안 하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부강약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매매는 들어가는데 기술적 분석만 하지 부강약품이요? 뭐가요? 이러면은 이제 강연회장이나 혹은 채팅방에 막 올리신단 말이에요. 부강약품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요래 저래 해요. 막 이렇게. 그거 어디서 하셨냐 이거야. 애널리스트가 분석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아셨냐 이거야. 솔직하게. 그럼 다 물어보면은 뭐 옆집에 저기 뭐 한국경제TV에 아무개가 뭐 부강약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러면 지가 막말로 공부라도 해서 거래소 공시를 보면서 거래소 공시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분기 실적들 나오고 연간 실적 나오잖아요. 그럼 그 실적 보고서 내용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 한 권 분량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때 보면서 사업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 제대로 보면서 그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 이게요, 저게요, 요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자, 이게 말입니다, 저게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뭐, 기준점을 잡아주는가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회사 얘기 딱 눌렀는데 이만큼 이제 오른쪽 이 보면은 이걸 다 읽어보시고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윤정두가 컨설팅 해드리는 거면은 윤정두가 이걸 다 읽어봐야지. 다 읽어보고 나서 야 이게 말입니다. 저게 말입니다. 요게 말입니다. 해석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도 아니고 지금 뭐 분석 능력이나 있어? 해석인 거지? 응? 근데 그조차도 안 하고 결국은 다 뭐를 해요? 그냥 뉴스 보고 앉아서 뭐가 어쩌네 저게 어쩌네 어쩌고 저쩌고 아주 그냥
그리고 요즘에 HTS도 아주 썩어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그 광고를 못 넣게 했었어요. 고객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광고를 넣더라도 이거 인포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광고를 넣더라도 이걸 다 받아주는 거야. 이런 쓰레기들 말이야. 그렇게 하니 내용도 모르고 그냥 요게요 저게요 뉴스 내용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펀드멘탈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낭패를 보실 수 있으니까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종목은 한번 테마가 끝나고 나면 그 흐름에 대해서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시는 게 맞다. 예? 이러한 흐름 이후에 한번 뭐 이상급등 나온 이후에 낭패를 보잖아요. 결국은. 그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뭐 오버나이트 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우리의 기준에서 거래량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집의 관점에서의 흐름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매집에 이런 종목이 매집이 어디 있어요? 예? 매집이 없고 예전에 윤정두가 33년 전에 객장에서 매매할 때랑 또 틀려요. 객장에서 매매할 때는 뭐냐면 모는 종이에 차트 그려가면서 했습니다. 종이에 전표 써가지고 객장에 창고에다가 내서 자 이거 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HTS의 발달, MTS의 발달 그렇게 되면서 2011년 이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1년이에요. 2011년 이후에 ELW 시장 붕괴되고 나서 그쪽에 시스템 매매하는 쪽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이성적인 거래가 나와요. 어떤 거래? 자기의 상장 주식수보다 거래가 더 터져요. 회전율이라고 표현하죠. 쉽게. 회전율이 자기 상장 주식수보다 더 터져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50% 가까이 대주 지분이 있죠. 그럼 3,200만 주가 유통 물량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유통 물량이. 그게 하루에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3,900만 주씩 막 터져 거래가. 이건 뭐냐면은 기계적인 시스템 매매. 매수매도 0이 왔니? 매수매도 철수도 왔어? 매수매도 아이고 앞집 형님 오셨네? 매수매도 시스템적으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팀들이 서로 그냥 암묵적인 매수매도를 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슈만 있으면 그걸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스몰캡 쪽에 매니저들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부티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흔히 이제 뭐 세력들 또 큰 형들 한 뭐 30억, 50억, 100억, 200억 들고 자기들끼리 그냥 정보 공유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아 이거 이슈가 터지네 거래가 터지네 그러니까 내가 환급성이 있으니까 한번 장난쳐봐야지. 테마가 세지 않으면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에서 큰 자금들 그냥 큰 형들이 잠깐 들어왔다 나왔다 매매도 하는데 이렇게 테마가 불거지면은 거래 대금이 풍부하니까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래 대금이 풍부하게 터지는 날들이 개장초부터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슈가 불거져서 뭐 당일날 오후장에 확 떠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개장초에 많이들 건드려 놓죠. 갭 상승을 만들어 놓고 갭 상승 이후에 거래를 터뜨립니다. 바닥에서부터 들어올리는 경우가 드물고 갭 상승 이후에 거래를 터뜨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일봉이죠. 쭉 보시면 다 필요 없어요. 거래가 많이 돼야만 거래 대금이 많아야만 이 변동성이 커지는데 대부분 갭이 나온 날들이에요. 이 갭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중요하냐면 여기도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갭이에요. 그죠? 종가 대비 시초가가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음봉 살짝 나왔다가 돌리는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거래 대금이 풍부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갭이 나오죠. 갭 나오고 여기까지의 변동성. 만약에 이날도 고점을 못 넘기고 거래가 없었다면은 이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 보시면 요럴 때 보시면 예를 들면 어정쩡한 거래량이 터지죠.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이 좋았느냐? 에이 거짓말쟁이들. 예? 만약에 이게 시초가가 여기고 음봉 떨어졌다가 돌려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초가 대비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음봉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마감된 거면 변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뭐냐면 이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초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음봉 떨어져서 음봉에서 여기서 다시 잡아서 요 수익을 내겠다? 아닌 거지. 추세적으로 갖고 가서 대박 내겠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받아서 매매를 잘해서 이런 날 같은 때
이런 날 같은 때, 이런 날 같은 때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런 날 같은 때 자칫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요만큼 먹으려다가 손절 못하고 차익 실현 못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그 다음날 음목 떨어질 때 손절하겠지. 예? 거래대금이 최소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터져야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신풍제약을 쳐다도 안 보는 종목이지. 왜? 보실래요? 그 이전에 2월 이전에 3월 이전에 코로나 10 이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11만 주 거래되면서 상한가 나올까? 11만 주 거래되는데 누군가가 위로 막 쏴줘. 누군가 위로 막 그냥 쏴줘. 정신없이. 주식 처음 해봐가지고 막 상한가에 시장가로 막 매수를 해. 그런다고 해서 이게 움직여요? 11만 주 가지고? 죽어도 안 움직이겠죠. 10만 주 가지고 움직이려나? 변동성 자체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약하게 움직이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조금만 약하게 움직여도 그냥 빠바방 치고 올려야지 툭툭툭 치고 올라가면은 오늘 저점에서 산 거 1% 2%에 막 차익 실현하려고 나오는 물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최소 범위가 예를 들면 요 고점에서부터 아름아름 밀려 내려온 게 그래도 얼마? 13%나 밀려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요 고점에서부터. 원래는 한 15%, 20% 이렇게 막 밀려 내려와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거래량이 이 기준까지 형성이 안 되더라도 변동성이 나오려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때 거래량의 70% 정도,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뭐 너무 세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의 70% 정도, 그럼 3,900만 주의 70% 정도, 74, 28, 2,800만 주, 공격적으로 잡으시려면 2,500만 주에서 3,000만 주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와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거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변동성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거래량의 기준을 윤정두가 33년 된 윤정두가 그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량만큼 거래대금이 터져주면 그 거래대금이 터져줄 때 거래량이 터져줄 때 접근 범위를 가져가서 어떻게 한다? 예, 편입의 기준, 양봉일 때 기준입니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보여드려 볼게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정해서 단기 공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드린 그 거래량 부분이 다시 당겨서 놓고 보죠. 2,500만 주인가요? 3,000만 주인가요?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제가 3,000만 주 잡아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시 41분에 주력주 포트고 잠시만요. 너무 위로 올라갔구나. 오늘 개장 전 8시 41분 기준에서 놓고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3,000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야만 편입을 변동성이 나올 때 3,0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져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소 변동성 편입하고 나서예요. 편입하고 나서 최소 변동성 7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편입하고 3에서 5%뿐이 안 나와. 그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입하고 나서 2, 3% 변동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를 주력주로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소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실적이 적자인데 그리고 이거는 애널리스트들도 증권사 직원들도 분석을 안 하는 걸 누가 알 수 있어? 방송 나오는 윤정두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신문 기사 나오는 거 갖고 이거를 매매할 수 있어요? 공시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쥐고 갈 종목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3천만 주 정도 터져야만, 최소 3천만 주가 터져야만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 얼마? 최소 7에서 10%. 왜?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으니까 7에서 10%. 만약에 1조 미만의 종목이면 내가 편입한 가격에 10에서 20% 등락까지도 놓고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했을 때 그나마도 7%, 10% 수익 내지. 안 그러면 다 손절인데 맨날.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거래대금도 없는 거, 변동성도 없는 거 자칫 잘못 들어가니까 맨날 손절인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변동이 나오는구나. 누가 세게 잡아 올려주니까 변동이 나오는구나. 거기에 내 콩고물 묻은 돈 들어가서 수익 내야지. 아니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우리가 막 우르르 들어갔더니 그게 한 100억 들어가 버렸어. 근데 하루 거래대금 300억짜리에 우리가 100억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100억 들어가면 누가 그걸, 아니 윤정돈의 사람들 오셨으니까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여기다 차익 실현하고 나가세요 하고 어떤 바보들이 막 주가 올려줍니까?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규모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부분은 뭐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을 그날그날에 맞춰서 보시라는 거지. 이거를 그냥 부강약품을 사가지고 쥐고 앉아서, 대표님 저게 이 4월 16일 날 매매 사인 줬을 때 말이야, 내가 저기에서 사긴 잘 샀어요. 그래 뭐 저기서 내가 한 2만 9천 원에 잘 사긴 샀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게 고점 찍고 밀렸네. 거짓말쟁이들. 이걸 사놓고 화장실 갔다고? 거짓말쟁이들. 이걸 사놓고 그냥 32,900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상한가 갈 텐데 그러다가 차익 실현하세요. 얼마에? 32,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안 하시고 쥐고 있다가 지금 이치잖아. 나는 사긴 잘 사는데 내가 29,000원에 사고 잘 샀는데 고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야. 고점 대비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 3%를 기준으로 잡아서 고점 대비 차익 실현. 3%도 너무 많다. 그러면 2.5%, 2% 밀리면 시가총액 1조가 넘으니까 그럼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잡든 뭐 고민을 해봐야죠. 거래량 있는 날만 들여다보고. 어찌됐건 오늘은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천만 주의 기준에 개장 초에 일단 어찌됐건 9시 10분까지 10%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기준 거래량 3천만 주니까 얼마? 300만 주 터져야 된다 써놨잖아. 안 터졌잖아.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야. 아예 음봉이든 얌공이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장중에 좀 움직이면 또 흥분해가지고 움직인다 뭘 움직인다 거래량을 보시라니까.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파미셀. 몇 주 해놨어요? 3,500만 주 해놨죠. 근데 거래량 오늘 나와요? 파미셀? 거래량 오늘 안 나왔죠. 780만 주뿐이 안 나왔잖아. 780만 주뿐이 안 나오니까 캔들 크기 자체 어때? 안 나오죠.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만 움직여요. 이날은 왜 거래량이 2천만 주뿐이 안 됐냐? 2천만 주에도 3천억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왜 그것뿐이 안 됐냐? 상한가 그냥 진입해서 문 닫아버렸으니까. 예? 그 다음 날은 거래 터지죠. 그 다음 날은 올라서 좋아요? 예? 올라서 좋아? 바보예요 우리가? 올라서 좋은데 6% 갭 상승 이후에 17% 찍고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변동이 안 나와요. 거래가 그 이상 안 터지니까. 그 다음 날은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시초가가 저 머리 위쪽인데. 밑으로 밀려 떨어져서 저점에서 사서 절반 꼴이 달릴 때 차익 실현했다고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맨날 10%인 거야, 계좌가. 저가가 12.18%인데 저가가 12.18% 18,750원이에요. 딱 저점에 샀나? 아주 기가 막히게 저점에 샀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찮게 19,000원에 샀다고 쳐요. 19,000원에. 그럼 종가가 26,600원이니까 1,600원 수익 났네. 그래서 건물 좀 사셨나?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죠. 거래가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경우에도 낙폭과대라고 이걸 왜 들어가?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돌릴 때. 예? 거래가 터지면서 나올 때 실패가 되더라도 이런 날인데 이런 날은 실패가 될 일도 없어.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23% 갭상승 나오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 안 따라간다 그랬지. 이때 물량도 차익 실현이지. 또 갭상승 이후에 살짝 움직였다 음봉인데 이걸 사요? 안 사지. 그럼 얘는 이날은 무조건 못 먹었다는 거짓말쟁이죠.
윤정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날 못 먹었다 그러면 여태 교육해드리고 지금도 교육해드렸는데 그러면 이날이 없다고 치면 이날까지면 윤정두가 뭐라 그러겠어요. 고점 대비해서 22,350원 대비해서 이만큼 밀려 떨어져 있으니 18,000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 그러면 5,000원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조정은 충분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날 거래량의 얼마? 70% 정도만 수반돼도 되겠습니다. 이날 거래량이 얼마? 대략 한 4,300만 주? 그럼 4,300만 주 곱하기 70%면 얼마? 3,000만 주만 터주면 되겠습니다. 3,000만 주만 터져주고 또 여기가 3,000만 주니까 오히려 또 2,500만 주만 터져주고 양봉이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 다음날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 데이터에 대한 근거를 드리잖아요. 내일도 똑같은 기준에서 종목 잡아드린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이날부터 못 붙어. 붙어요. 왜? 개장 초에 7.84%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얼마까지 따라붙는다?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다만 5% 정도 수준이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왜? 먹을 게 있어야지. 10% 갭상승 이후에 얘가 상한가 간다는 보장이 어딨어. 시가총액 1조가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10%까지는 무리해서 안 따라간다예요. 근데 19,950원 거기 딱 스타트하고 살짝 눌려서 19,600원. 그러고 나서 빡 돌려가지고 움직여? 그럼 생각해보세요. 7.84% 들어올리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7.84% 들어올리고 시작하는데 거래량이 없겠냐고. 거짓말쟁이들 거래량이 대박 터졌겠지. 보실래요? 5분봉으로 이날이 언제 며칠이야? 20일이죠. 5분봉 띠용 봅시다. 파밀셀 우리가 상한가 나왔다고. 와 파밀셀 개장 전에 이미 올려드렸고 상한가 나왔죠. 이런 종목 개장 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파밀셀의 개장 초에 조금 전에 계산해드린 것처럼 2,500만 주에서 3,000만 주? 그러면 얼마예요? 9시 10분까지 250만 주에서 300만 주 터지면 되는 거 아니야. 9시 10분까지. 근데 5분 만에 300만 주가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들어가서 윗골이 달렸네. 윗골이 굉장히 기네. 그럼 전량 차익 실현했네. 끝.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캔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시초가니까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양봉이었죠. 꼬리 요만한 거. 예? 그러고 나서 절반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 절반 달리고 몸통이 요만큼 남아 있었겠네. 그죠?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런 때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난 차익 실현했으니 혹은 야 이거 센데 나도 새롭게 들어가고 싶어.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반의 지지 3분의 1 지지. 그죠? 그럼 또 먹었네. 상한가네. 와 하면서 방송 갖고 나와서 룰루랄라 대박 났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교육만 받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파미셀을 진짜 올려줬느냐? 파미셀 검색해보면 되지. 아니 300만 원짜리 방에 안 올려놓고 뻥 치시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은 올렸는데 안 됐잖아. 편입의 기준이 안 잡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 우리 직원들 깜짝 놀라 다 쳐다보네. 예? 파미셀이 있네. 4월 20일 날 개장 전에 8시 40분인데 이걸 못 사나? 종목 끼케바에 7개 올려줬는데 젠백스, 한올바이오파마, 서울바이오시스는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왔어요. 네이처셀 이날 폭등, 아난티 폭등, 한진칼 그냥 월요일날 폭락 나왔죠. 폭락. 음봉이야. 들어가질 못해. 만약에 개장초에 들어갔어도 손절이에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잡아냈지. 파미셀 상한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260명 방에 이거 지금 문구 다시 다 만들어. 낮에 분명히 얘기해줬어. 창피해서 그래. 창피해서. 교육방에 400명씩 들으셨다며. 그 인원이 어떻게 260명뿐이 안 돼. 거기다가 저쪽 우리 마스터방에 315분 USB 받으시는 분들 뭐 VOD 텍스트 친 거 받으시기 싫으신가? 저기 그리고 우리 그 300만 원짜리 방에 계신 분들 또 VIP 68분 계신 방에서 이쪽으로 왜 안 오시지? 모르시니까 안 오시잖아. 그래서 잘 만들어 드리기로 했잖아. 내일 점심 때까지는 전부 안내를 해드려서
인원 많잖아. 누가 보면 우리 한 3명 데리고 일하는지 알 거야. 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쪽 방, 교육방 신청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VIP 회원님들, 또 우리 마스터님 방에 계신 분들 전부 오셔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USB에 VOD 텍스트 친 자료, 그 자료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USB 달라고 그러셨잖아. 응? 그래서 그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가 오늘도 나 오늘 제 방송 못 보는데 30분을 그 여직원이 짜증내면서 악쓰면서 전화 받는 거 그 얼마나 서로 기분 나빠. 고객분은 답답하시니까 30분 동안 그냥 그 친구만 붙들고 야 내가 이걸 못 보는데 어떻게 좀 해줘봐. 이 친구는 힘드니까 나중에 돼서는 아니 이건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그럼 그걸 또 듣고 있는 윤정도 또 얼마나 또 화가 나갔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쪽으로 오셔서 넘어오셔서 자료를 좀 다 받아가세요. 그럼 이쪽도 파미셀이 올라갔는지 봐야 되겠죠. 자 파미셀 엄마 23일 날은 거래량이 없네. 어이고 그리고 나서 20일 날 어이고 어디 있니? 빨리 나와봐라. 엄마 똑같이 나와 있네. 여긴 몇 시에 올려드렸어요? 여기도 똑같이 8시 40분이네. 그럼 이걸 방금 교육받았는데 이걸 못 사? 한번 여쭤봅시다. 내일 요 정도 교육만 받고도 내일 만약에 저 종목 윤정두가 지금 이것처럼 파미셀 20일 날 상한가잖아요. 이것처럼 내일 종목 좀 하나 그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개장 전에 올려주면 야 나도 상한가 잡아내겠다. 야 나도 상한가 잡아낼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333 상한가 우리 좀 잡아내야 되니까 자 출석 체크도 할게요. 333 한번 갑시다. 333 그렇게 해서 채팅방에도 333 그리고 저쪽 카카오 TV 보시는 분들은 이쪽 카카오톡 쪽에 333 뭔 소리냐면은 내일 아침에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올려드리든 저희 연구원이 올려드리든 올려드리면 저 종목군들이 나올 텐데 저 종목군들 보고 나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량 파미셀 2천만 주에 개장 초에 40만 주만 터져주고 혹은 9시 10분까지 200만 주만 터져주면 양봉일 때 얼른 잡아서 상한가 잡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333 출석 체크도 할게요. 그렇잖아요. 방금 설명 다 드렸는데 나 몰라? 그럼 녹화 방송 또 보셔야지. 예? 결론적으로 교육 짧게만 받으셔도 여러분들이 야 한국경제TV 니네 일로 와봐. 전문가 니네 나부랭이들 일로 와봐. 야 내가 상한가 줄게 이 친구들아. 야 윤정두가 그러는데 이 종목 오늘 얼마 터지면 얼마 터지면 얼마 다 얘기해 주더라. 야 알소프트 니네는 왜 못 잡니? 개장 전에 알소프트 윤정두 다 얘기해가지고 벌써 그냥 4월 16일에도 1800만 주만 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알소프트 23일 날 2000만 주만 터지면 됩니다. 다 됐잖아요. 파미셀 오늘 못 들어갔죠 결국은. 그럼 전파기주국 봅시다. 세 번째 전파기주국이니까. 종목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쟁이들. 뭘 종목이 많아. 저기서 거래량이 터진 게 몇 종목이냐는 거예요. 그럼 전파기주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되잖아. 음봉 떨어졌네.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개장 초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눌림목 나온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그럼 1분봉으로 다시 볼까요? 그럼 전파기주국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땅 보시면 2,500만 주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개장 초에 2% 1, 2분 만에 그럼 얼마? 50만 주 9시 10분까지는 10% 그럼 얼마? 250만 주. 그럼 처음부터 100만 주네. 개장 초부터 100만 주네. 전파기주국 개장 초부터 100만 주네요. 그냥 1분 만에 100만 주잖아. 1분 만에 100만 주고 양봉인데 이걸 못 샀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 진짜 공부 다 해드렸는데 못 샀다고? 그러면 얘는 아쉽게도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700원에 샀다고 쳤을 때 여기서 이거 그 4,900원에서 4,800원이니까 이거는 3%가 안 돼요. 그럼 여기 5,090원이니까 4,700원에 샀을 때 400원 정도? 400원 정도에서 고점 대비 3%, 2%, 3% 밀리면 얼마야? 3%면은 150원 잡고 뭐 140원 잡고 그러면은 4,950원? 그럼 얼마 먹지도 못하고 차익 실현해야 되죠. 응? 그죠?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편입이 돼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이날 터지고 죽어 있었잖아요. 이런 날 안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도 이런 날. 그리고 이런 날. 갭 상승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올라와서 4%에서부터 16%까지 올라와서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하는. 거래대금이 얼마? 1,000억 이상은 수반되어 주는. 그럼 오늘 부강약품, 파미셀, 세 종목제에서
두 종목은 수익이 안 났어. 못 들어가.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가. 그 다음 전파기지국 들어갈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 볼까요? 바디텍 매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500만 주 잡아드렸는데, 그죠? 500만 주여야 1000억이 넘으니까 500만 주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개장 초에 제가 볼 때 안 터졌을 것 같은데 500만 주에 9시 10분까지 5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터졌나? 터졌다면은 손절인 거고 9시 10분까지 50만 주 터져야 안 터져요? 안 터지잖아요. 매직이 아니야. 이게 마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써놨잖아. 개장 전에 지금 써놓은 것도 아니고 9시 10분까지 10% 귀신 같지 않아요? 33년 주식해서 책 11권 쓰면서 정형화해 놓은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300만 원짜리 방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매매 사인을 받으시기에는 너무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오픈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문자 보내드리고 교육방에 자료 올려드리고 무료로도 올려드리고 무료로도 방송해드리잖아. 오늘 창피하게 그냥 창피한 게 아니라 죄송스럽게 레몬에서 손실이 나오긴 했지만 손절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얘도 못 들어갔죠. 그러면 부강약품 파미셀 바디텍 매도 못 들어갔고 전파기지고 코딱지만큼 수익이고 대한광통신은요. 볼까요? 대한광통신. 광통신 하나 알아. 이게 하루에 3개씩 상한가 막 나오는 날도 있잖아요. 엊그저께. 수젠 파미셀 20일 날 파미셀 상한가, 수젠텍 이지시 장중에 말씀드리고 상한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개장 초에 터져줘가지고 녹음할 때에도 대한광통신 추가적으로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눌리면서 그 다음 범위의 수급 거래량이 안 나와버렸어요. 일단 보시면 어때요? 시초가가 어디? 여기. 이 시초가를 눈으로 안 보이시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얘는 대한광통신 3천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개장 초에 1, 2분 만에 60만 주, 그 다음에 9시 10분까지 10%. 얼마? 300만 주. 그럼 60만 주, 1, 20분 만에 60만 주 터지네. 터지는데 양봉이 아니야. 음봉이야. 그래서 잠시 멈추고 있는데 돌려요? 그러면 기준거래량 터지니까 어떻게 들어가죠? 얼마에 들어가요? 시초가에 들어가죠. 시초가 얼마예요? 3,320원이죠. 3,320원에 형성되고 3,560원이니까 먹을 것도 없어. 240원 올랐네. 결국은 쭉 뻗어가야 되는데 뻗지 못하고 눌림목 나오면 고점 대비 3% 5%의 전량 차익 실현이죠. 5% 기준 잡으면 얼마? 뭐 170원이라고 따지면 3,400원에는 일단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눌리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돼버리니 둔화가 돼버리니까, 축소가 아니라 둔화가 되니까 기준 거래량에 못 미치잖아요. 결국은 개장 초에 거래량이 터졌지만 고점 못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3천만 주의 거래량을 못 맞추고 1,300만 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 어때요? 제한적이죠. 예? 변동성이 제한적입니다. 내일도 볼 수 있죠. 내일도 3천만 주 기준 거래량. 왜? 1,000억은 터져야 되니까. 3천만 주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어야만 변동성이 얼마? 내일 3천만 주 만에 터진다. 그럼 안 봐도 비디오야. 최소 15%에서 20% 상한가까지도 나와요. 내일 한번 보시라고. 그 다음에 머큐리. 그럼 우리가 오늘 총 몇 개 올려드렸어요? 나머지도 마저 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총 종목이 많아요. 거짓말쟁이들. 뭐가 많아? 8개잖아. 9개네. 대운까지 9개인데 지금 여기까지 내리는 순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파미셀 하나, 파미셀이 아니라 전파기지국 하나,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개장초에 들어가서 찔끔, 그죠? 그 다음에 알소프트는 아까 미리 해드렸으니까 알소프트가 장중에 상한가 수준까지 9종목 중에 상한가가 나왔어. 2200개 중에서 상한가 장중에 한 게 몇 개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2200개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그거를 잡아내서 드렸어. 그걸로 15% 20% 수익을 내드렸어. 그럼 박수치고 좋아해야지. 거래량이 많아요. 이거 나 잘 못하겠어요. 그럼 300만 원짜리 방 들어오시든가. 어쩔 수 없잖아. 일본 기준에 머큐리 1,000만 주는 터져야 1,000억을 넘길 수 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응? 자, 1분 동안의 기준에서 머큐리가 얼마? 1, 2분 만에 20만 주가 터져줘야지. 1, 2분 만에. 20만 주 터졌네. 어우 좋아.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뭐야? 음봉이야. 들어갈까 하고 있는데 음봉이야. 그 다음부터 돌리질 못하니까 꼬리 절반 달리긴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제대로 돌리질 못하니까 거래량이 실리질 않죠. 고점을 넘겨야 거래가 실리겠지. 여러분이 샀다고 고점 넘겨주나?
누군가 세게 치고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사잖아. 그럼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뭘. 누군가 세게 치는 모습이 나와야 따라 붙는다니까요. 콩고물 묻은 우리의 돈으로. 근데 우리가 들어올려? 우리가 들어올리면 그 다음엔 누가 따라와 줘야지 거기다 던질 텐데 누가 따라와 줘. 우리 차익 실현하라고 누가 따라와 줘요? 주식을 하실 때 이거 사두면 가겠다. 그거는 막연한 생각이고, 네이버 같은 종목 누군가 사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사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돈 많으니까 우리 코 묻은 돈 신경 안 쓰고 지들이 막 사겠구나.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이런 머큐리 같은 종목 시가총액 코딱지만한 거를 우리가 들어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10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잡아드린 거고. 안 터졌죠? 못 들어가네. 이제 두 종목만 더 보면 되죠. 나무기술하고 대웅. 나무기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원 제대로 보고 있지? 이거를 텍스트로 다 해주는 거야. 본인이 방송으로 해줘도 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해야 고객분들도 그러네, 이런 종목 주는 거 맞아요? 교육도 해줘요? 그리고 들어오시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안 해주고 알서프트 대박났죠 이러면 좋아해? 아니면 알서프트를 제대로 여기서 매수하고 문자를 제대로 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케팅만 해서 저한테 오시면 대박납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지. 그죠? 요렇게라도 해석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기술을 얼마? 2천만 주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2천만 주. 2천만 주 잡아드렸는데 거래량이 얼마? 결국은 650만 주죠. 결론은 안 봐도 비디오에 5분봉 딱 보면은 거래량이 안 나와. 만약에 2천만 주에 200만 주의 거래량인데 160만 주? 160만 주? 안 나왔잖아요. 그래 시초가 대비 살짝 올랐어? 만약에 이 종목을 정확히 보죠. 그냥 정확히. 자, 정확히 보셔서 개장 초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얼마? 2천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으니까 60만 주만 터지면 돼요. 사실 40만 주. 근데 40만 주 터졌네. 터지고 나서 맨 처음에 시초가가 여기고 살짝 밀렸다가 시초가 돌려 거래량 터졌는데 따라붙어야지. 그럼 4,700원이 따라붙었는데 여기뿐이 안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해? 결국은 손절해야죠. 요 좁은 공간에서 뭐 수익을 낸다고? 아니지. 손절해야지. 개장 초에 거래량이 터져서 기분 좋다고 따라붙었는데 밀려 내려오더니 돌리질 못해. 예?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와 있어. 내 편입 단가보다 만약에 밀렸어. 손절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는 그러면 손절일 수가 있겠네요. 마음이 급해서 얼른 따라붙었으면 얘는 손절. 예? 얘는 손절. 그럼 3% 손절했네. 예? 그 다음 대웅 보실까요? 대웅. 얘는 거래량은 터져요. 500만 주. 근데 전날에 상한가였죠. 전날에. 갭상승이 얼마예요? 갭상승이 오늘 나온 갭상승이 12.89. 시가총액이 갭상승 나오면서 1조. 1조짜리는 최대 얼마까지 따라붙는다? 10%까지만 따라붙는다. 1조 이상짜리는. 최대.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은 5% 미만. 장중 기준에 10%. 12%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가.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데 무리수를 넣어서 막 따라붙으려고 했다. 그러면 기준거래량은 터졌겠죠. 갭상승이 뭐 12% 나왔으니까. 그럼 기준거래량이 터졌는데 어떻게 돼요? 얘도 무리해서 따라붙었다? 그럼 결국은 요만큼 들어올리고 꼬리 달렸죠. 그럼 얘도 손절이지. 기준거래량 터졌어요. 그 다음에 돌리질 못하니까 거래가 어떻게 둔화되죠. 실리질 않죠. 그게 무슨 소린지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복귀합니다. 다시. 자, 이 기준에서 자세히 보시면 부강약품이야. 오늘 거래량 터져 안 터져? 안 터지죠. 우리 이거 갖고 수익 얼마나 냅니까? 수익 무지하게 냈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터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못 들어가지. 오늘 못 들어갔어요. 예. 파미셀 월요일날 상한가 먹어야. 월요일날 상한가 배부르게 배 따뜻하게 먹었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어때요? 거래 터졌어요? 안 터졌죠? 못 들어가. 예. 전파기 주고 어때요? 코딱지만큼 수익 냈죠. 바디텍매도 어때요? 못 들어가. 대한광통신 코딱지만큼 수익 냈죠. 머큐리 거래량 없어 못 들어가. 나무기술 만약에 들어갔다면 손절이라고 했죠. 마음이 급해서 들어갔다면 손절. 대웅도 못 들어가.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와서 1조짜리니까 12%안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갔다 그럼 손절. 예? 그리고 거래량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안 실리죠. 왜?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실리겠어. 결국은 오늘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알소프트. 얘를 들어갔다. 와 대박. 장중에 상한가. 대한광통신 전파기주 들어왔다. 코딱지만큼 수익. 끝.
종목이 많아요. 9종목 중에 상한가 들어간 게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간 게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간 게 알소프트 하나 있고, 대한광통신 전파기지국 2종목이 수익이고, 나머지 6개는 교육받은 대로 하면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안 들어갔는데, 그죠? 못 들어가는 종목이라 안 들어갔는데 뭔 소리야? 공지 바꿔. 서경원 각 방마다 공지 싹 바꿔. 8시 되면 다 바꿔. 기계적으로. 그거 저 유빈 씨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알소프트 다시 볼까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기준에서 오늘 장중의 고점이 28.93입니다. 그죠? 상한가가 7,090원인데 거래대금 3,750억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오늘 제일 많이 터진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소름 돋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시니까 7종목 중에서 월요일날 7종목 중에서 3종목이 폭등이고 3종목은 거래량 없어서 아예 못 들어갔고 파미셀은 상한가고 거래대금 빵빵하게 터졌고 오늘 기준에 알소프트 최고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 3이 빼고 나면 알소프트가 가장 많이 터졌네. 근데 얘를 어떻게 장전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놨을까? 장전에. 여덟 시 40분에 파미셀은 월요일 날 8시 40분에 올려드려갖고 상한가 먹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귀신 같지 않아요?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공부 좀 하시라고. 공부하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하실 생각이 든다. 45번. 공부는 하기 싫지만 윤정두가 이렇게 개장 전에 종목 좀 잡아주면 좋겠다. 연구원이 종목 좀 잡아주면 좋겠다. 상한가 종목 하나라도 좀 저렇게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상한가를 3종목이나 먹다니, 그 이상 상한가를 먹다니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 45번. 한번 갑시다. 45번. 아니 그 욕심도 없는 거야. 그냥 떠먹여드리는 이런 것도 싫어요. 그냥 문자 사인으로 그냥 매수 매도를 막 해드려야 돼.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00만 원짜리 방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잖아. 윤정도는 숨도 못 쉬겠는데 지금 소화가 안 돼. 희한하게 새벽에 너무 많이 먹어. 장중 내내 아무것도 거의 뭐 과일만 좀 야채만 먹다가 새벽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살이 안 빠지지. 이 돼지가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도. 승질은 좀 못 돼서 막 악만 맨날 쓰고 마이크 켜놓고도 악 쓰고. 45번 이렇게 뭐 약해. 한번 볼까요? 오늘 기준에서 23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한번 보시죠. 띠용.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아쉽지만 전량 차익 실현. IT 대형주 네이버 포트비중 편입. 네이버 19만 3천 원 이탈 시 30% 기존 비중에서 10% 차익 실현. 첫 차익 실현이 나간 거야 이제. 20% 비중 유지. 19만 원 재돌파 시에 10% 편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편입하고 나서 이게 9시 8분이잖아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19만 원 재돌파 시에 편입. 19만 6천 원 찍죠. 3% 이상 수익이야. 시가총액 4위 종목이. 네이버 뭐 하루 이틀 보여드리냐고. 이번에 16만 원, 또 17만 원, 18만 원. 남들이 웃죠. 이제 막 마케팅 하려고 그러는 마케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종목 3개요, 3개. 농담이 아니라 종목 3개에서 그 종목 3개에서 수익을 내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도 네이버를 못 사시는 이유는 신뢰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300만 원씩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네이버 사십시오. 그러시면 사요.
삼성전자 사십시오. 그럼 사신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손해본 게 얼만데, 내가 시젠에서 깨진 게 언젠데. 아니 남들은 다 시젠에서 수익 내고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익 내십시오 하고 종목을 들여도 시가총액 3위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걸 뭐 수익이 날까? 51만 9천 원에 들어가서 60만 원 당일날 넘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윤정두가 이거야 그러면 이거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지금 어때요? 네이버의 기준에 네이버의 기준에 어때요? 이러한 수익들이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에서 다 수익이 나죠. 4월 3일 날 거래량 터지면 들어갑니다. 100만 주 실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포트를 보여줘요. 우리 포트 2월 3일 포트를 보여줄게. 모의 계좌 포트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22일 날 찍어놓은 계좌 수익입니다. 2월 3일 날 들어간 거. 네이버, 삼성전기 18만 2천 원에 최근 들어서 네이버 그 17만 원 매수해 나간 거 다 보여드려? 네이버 17만 원의 편입, 18만 원의 편입, 이번 주 내내 18만 원의 편입, 이번 주 내내 고객분들한테 300만 원짜리 방에 들어오신 분들 다 18만 원 편입. 왜 네이버 문자 없어? 네이버 지금 유료 고객님들 문자 나온 거 있잖아. 네이버 딱 쳐서 해봐. 쫙 나와 거기에. 농담하는 줄 아실 거 아니야. 17만 원에 우리는 유료 고객한테 다 나갔어요. 고객분들한테 17만 원에 15% 편입, 10% 편입, 18만 원. 이번 주 내내 18만 원 편입. 뭐 그게 거짓말 같은 종목이라고 내리 딸랑 3개 있는데 네이버, 삼성전기, 한진칼 마케팅이라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연구원분들이나 뭐 하려고 오겠어. 윤정도한테. 마케팅 배우러 오겠지. 주식은 다 자기들이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겠지. 주식 공부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은 돈 내고 듣죠? 이 친구들은 돈 내고 들으라도 안 들어. 그냥 마케팅 배우러 와. 근데 마케팅 배우러 왔으면 네이버 같은 경우 어떻게 해? 지금 요 정도 갖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고맙습니다 해?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17만 원, 이번 주에 18만 원, 지난주에 17만 원, 그 전에 16만 원에 매수하십시오. 라고 한 문자가 있어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 그래야 그래 네이버 저거 일주일 만에 이번 주에 수익 대박 났구나. 안 그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진짜 했구나. 58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또 당일날 다 해줬구나. 이거를 보셔야지. 뭐 비트컴퓨터? 막말로 비트컴퓨터 좋아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셔. 그리고 하루 이틀이면 또 나가. 비트컴퓨터 상한가 준다며. 오늘 상한가 안 났잖아. 그러면서 또 나간다고. 성향이 그래 다들. 성향이. 그죠? 이날 같은 경우 금요일이잖아. 4월 10일 한진칼 700만 주 드렸죠. 이날 한진칼 상한가 간 날이야. 이날. 그러니까 다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들의 사이즈가 있고 자기들의 눈높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에 맞게 비트컴퓨터, 알소프트 오늘 같은 대박 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소프트, 비트컴퓨터 이런 거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저렇게 12% 수익 나시는 게 좋아요? 비중이 얼마건 간에 대형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하이닉스에서 DB하이텍에서 자 보셨죠? 대박 났죠? 진짜 제대로 된 수익 나고 싶으면 오세요. 나한테 교육 받으세요. 이렇게 돼야지. 말장난 싹 하면서 자 20배 수익 났죠 신라젠으로. 그럼 지가 사서 건물 좀 올리지 왜?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매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 밥통님 같으신 경우도 매매가 굉장히 좋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밥통님은 제가 알기로는 젊으신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건 연세가 있으시건 어르신들이건 매매 좋으신 분들은 무지하게 좋아요. 그냥 막 매일매일 수익이야. 근데 실질적인 수익은 뭐에서 나야 돼? 이런 데서 나는 거야. 이런 데서 사실. 이런 데서. 나도 부러워. 윤정도도 부러워 죽겠어 그냥. 조정식 선생님 오늘 기준에 이게 어제 18만 원 매수해 줬는데 조금만 조금 늦게 봐가지고 좀 더 높은 가격에 사버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양쪽 방에 이제 우리 오늘은 좀 조금 들어오셨네. 양쪽 합쳐가지고 250분이 좀 넘게 들어와 계세요. 저 채팅방에 올리고 중간 이제 다 끝났다. 올릴 필요도 없다.
주소들이 있어야 돼. 그래 기다리셨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0분 계시는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마케팅하고 앉아 있으면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이버 마케팅 하고 있으면은 고객분들이 가입 안 할 것 같대. 그러면서 맨날 쓰레기 마케팅 하는 거야. 대박 났죠?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린 상한가, 말도 안 되는 상한가, 거래량도 없는 상한가 보여주면서. 그게 전문가로서의 생명이 얼마나 가겠냐고. 250분, 와우 같은 경우에 무방하면 2,000분 들어와요. 2,000분. 거기서 55% 땡기면, 100명 땡기면 그날 그 전문가는 대박친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반이 나가요. 반 이상이 나가요. 솔직히. 예? 그럼 우리 예를 들면은 250분, 300분이 접속하시면 5%면 얼마입니까? 15분만 가입하면 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막 싸구려 마케팅 해가지고 20명, 30명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 늘 상한가 준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 기준에서 제대로 된 좀 교육도 해드리고 수익도 내드리면은 그러면 제대로 되신 고객분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야. 아, 내가 시젠에서 수익 못 내는구나. 내가 EDGC에서 수익 바짝 냈다가 내가 수젠텍에서 수익 바짝 냈다가 결국 이런 데서 말아먹는구나. 빅텍에서 수익 조금 냈다가 그냥 한 방에 죽는구나. 이런 종목을 교육용으로 올려드리긴 하지만 또 소일거리로 매매하시게끔 해드리고 알소프트 잡아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교육이잖아요. 9종목 하나씩 다 보면서 매수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죠? 그렇게 해드렸을 때 그 중에 몇 종목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건 단타를 치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오늘 우리 레몬 같은 거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손절이잖아.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러한 종목은 밀려 떨어져 내려갔을 때 내일 다시 오른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는 거야. 얘를 갖고 왔을 때 진짜 내일 오를까? 좀 냅두면 오를까?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잘못했다면 죽을 수 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 교육받고 수익 내는 거예요. 교육받고. 교육받고 수익을 내는 거고 실제 비중을 실어서 가는 거는 주력 포트폴리오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합리다님 같은 경우에도 어제 노토스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상한가 같죠? 거의. 오늘 같은 경우 또 못 움직였단 말이야. 응? 그래서 교육을 받으셔서 수익을 내실 때는 수익을 내고 뭐 아만티 이런 종목 남선알미늄 얼마나 수익 많이 냈어요. 그런 거 교육 받으셔서 수익 내시는 거 수익 내시고 실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한다? 교육 제대로 받으셔서 주력주에서 대형주에서 이런 거 단타 종목은 맨날 드려요. 맨날 나와. 상한가도 나오고. 아유, 아까 한수업도 보세요. 거짓말 하나 윤정도가? 파미셀 거짓말해요. 수천 분이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EDGC 같은 경우에 방송 이런 것도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이는 게 아니야. EDGC 첫날 첫 샛별형에서 매수사에 나간 화면을 보여드려야지. 아, 여기서 추천해서 이렇게 올랐구나가 되지. 그치? 그거는 없이 그냥 다 오른 거 방송 화면에 있으면 에이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럼 EDGC가 왜 올랐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알려드려야 되잖아. 저런 거. BC월드 제약에서 나온 저 샛별형에 대해서 EDGC가 우연찮게 운 좋게 나와준 거죠. 그래서 EDGC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칠 거예요. 이런 넵지노믹스, EDGC, 수젠텍 같이 다 어떻게 했어요? 묶어서 시젠까지 묶어서 그 종목군들을 엮어서 수익을 내드렸죠. 근데 여기 보여드리는 단기 종목군들은 신풍제약 전부 이런 거 단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우리도 비중을 싣고 가지를 않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비중을 실을 수 있어요? 못 실어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면 개별 매매는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수익은 내는데 비중을 많이 실은 분들은 윤정두가 33년 주식하면서 22년 정도를 멘토 역할을 해드렸거든요. 22년을. 근데 22년 동안 멘토 역할을 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요. 살아남으신 분들이 IT 거품에서부터 그 당시 기준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드릴 때니까 IT 거품에서부터 그 이후에 2007년도 폭등 랠리까지 그리고 차화정 랠리 뭐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 테마에
왜 오르는지를 알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아요. 신라젠? 진짜 신라젠에 거래대금 터지고 시가총액 1조 넘기고 10조까지 올라가죠. 그 쓰레기가 매출 50억짜리 분명히 위험고지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들어가면 위험고지를 해드립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근데 수급 논리에 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이는 거고 셀트리온 솔직히 과도하게 지금 주가 형성돼 있는데도 정책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내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게끔, 아 이게 회사가 좋은 건 아니구나, 좋은 회사는 아닌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 뭐 그럼 조심조심 매매를 하자, 그럼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EDGC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거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때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와 급등 나왔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5,000원짜리 더블 났네 며칠 만에. 이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이거 끝내주니까 들어가세요. 그럼 기술적 분석이라도 하든가. 하락장악형 떴는데 이걸 막 들어가라 그래? 예? 그냥 꼬리 달리니까 막 매수하라 그러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뻥이 아니라. 응? EDGC 이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 이날 진짜 장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상한가 갔겠죠. 장이 안 좋으니까. 언제요? 3월달이란 말이에요. 3월달. 3월 25일. 아니 죽겠는 거야. 왜? 아니 그냥 주력주들이 다 죽을 써요. 근데 옆에서는 막 시젠 막 폭등 나오지.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3월 9일날 우리가 이날 상한가를 잡아냈거든. 그 전날 거래 터졌는데 안 보겠어요? 그 전날 거래가 3천만 주 터졌는데 3천만 주면 1,000억이 넘는데 안 보겠어요? 그 다음날 자 거래량이 요래 저래 하면 들어갑니다. 그 갭상승 9%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니까 갭상승 9%에 눌렸다가 4%까지 눌렸다 돌려 매수. 아 선생님 이거 많이 올라. 아 매수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아 이거 하지 말든가 단타를. 매수. 이런 날도 매수. 그러고 나서 윗꼬리 달릴 때 변동성에서 차익 실현.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주력주들이 다 박살나는데 이걸 무슨 단타를 치고. 아니 이때 그러면 삼성전기 팔아갖고 얘 매매할까? 한진칼 팔아갖고 얘 매매할까? 그렇게 해서 수익 좀 나셨습니까? 결국은 이날도 너무 힘든 날인 거야. 아우 이거 비정상적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단타 쳐도 어차피 못 들어갈 거. 아유 그러지 말고 좀 멈춰 있읍시다. 근데 이날 너무 깨지니까 아유 그러면은 단타 줄게요. 자 시제는 지금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져서 정점 인식이 잡히고 또 시가총액 1조짜리가 너무 올랐고 결론은 EDGC하고 랩지노믹스하고 수젠텍하고 이렇게 네 종목 3월 9일날 요 상한가 잡아먹을 때 네 종목 세트였죠. 이때 시젠도 아마 상한가예요. 시젠도 이날 상한가였어요. 그래갖고 시젠도 먹었거든. 수익을 냈어요. 1조 이상짜리에서. 근데 요날 같은 경우엔 그렇다면은 시젠은 벌써 이미 움직였고 수젠텍도 좀 그렇고 랩지노믹스도 그렇는데 결론은 EGDC하고 그 당시 기준에 수젠텍이었나? 한 네 종목 세트에서 일단 유리한 게 EDGC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준에 샛별형입니다. 시초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땐 못 샀어요. 돌리면서 거래량 수반돼 있을 때 시젠이 폭등이 나오고 있었거든. 자 그러면 얘 샛별형이니까 여기 넘길 때 편입할 수 있습니다. 7,000원대 중반, 초반, 중반. 그러는 사이에 쭉쭉쭉 올라가 막. 가벼우니까 막 쭉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다 편입 가능합니다. 어느 가격에서는 못 삽니까? 아유 고가면 단타 못 치는 거고. 결론은 상한가. 예? 그럼 비중은 1%. 실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단기 성향이 좋으신 분들 일부. 그 다음날은 갭상승이 14.2예요. 성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 이외에 못 들어가. 왜? 15%의 최대로 쫓아가는데 갭상승 10%까지는 들어가도 15%면 거래는 터지지만 음봉 나오면 죽는 거거든. 상한가 가도 솔직히 먹는 거 얼마 안 되거든. 또 상한가 간다면 보장이 있어? 조심해야지. 근데 어찌됐건 갭상승 위에 상한가. 그래서 얘보다 네 종목을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시젠, EDGC, 수젠텍,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시젠은 너무 덩어리가 커져 버렸고 결국은 얘는 이날 못 들어가고 이날 아마 수젠텍인가 랩지노믹스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은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려 떨어져요. 기준 거래량은 터졌어요. 자 꼬리 달고 돌리면 절반에서 삽니다. 16% 갭상승에 12,000원까지 빠졌으니 12,500원. 그게 한 10% 돼요. 그럼 1조 미만짜리 10% 따라 붙습니다. 매수. 샛별형 이후에 매수. 매일매일 상한가니까 3일 연속 상한가니까 이날부터 해서 팍스경제TV에 매일 갖고 나왔죠. 왜?
요래요래 저래저래 이래이래 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다. 거래대금만 터져주면 매수할 수 있다.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을 보는 이유가 거래량은 적어 보이지만 거래대금 월등하죠. 당연하지. 이 거래량 곱하기 평균 거래 평균 주가니까. 결국은 이날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 바보예요? 얘기했잖아. 단타 종목이라는 건 얘가 10만 원이어도 들어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난티 우리 11,000원에 2018년도에 12월 11일 날 11,000원에 들어가서 11,600원에 들어갔죠. 문자까지 있어. 방송 그날부터 갖고 나갔고 2만 원대 중반까지 한 보름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5거래일인가 6거래일 만에 따블났어. 시가총액 그때 당시에 1조짜리가. 그러나서 남들은 그때 돼서 2만 원대 중반 후반에 들어가서 3만 원 수익 나니까 좋다고, 그리고 밀려 깨지니까 박수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16% 갭상승, 거래량 무조건 터졌겠죠. 개장 초에 16% 갭상승인데 안 터졌겠어? 그리고 눌려? 16,000원까지 눌려? 그럼 16,500원이면 얼마예요? 15%가 안 돼. 그럼 매수지. 거짓말 같아? 매수지. 그리고 상한가 또. 그럼 어떻게? 계속 절반만 차익 실현합니다.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합니다. 절대 오버나잇 100%안 해요. 그러나서 이런 날 어떻게 돼? 매수해야 안 해? 하지. 5% 갭상승인데. 아,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니, 장난치나. 그럼 무슨 단타를 쳐? 그래놓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요? 이날은 못 사는데 5% 올라왔는데 26% 고점 찍어요?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해 우리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낙폭과대라고 사죠? 우리는 안 사. 요런 날 한번 사고 4월 3일 날 요날 편입해서 요날 차익 실현. 수젠텍 요날 편입해서 수젠텍 21% 차익 실현. 응? 보여드려? 4월 3일 날 문자 사인을? 응, 수젠텍. 자, 뭐 거짓말인 줄 알아 다. 써있죠? 4월 3일 EGDC 수젠텍 넵지노믹스 흐름 확인. 넵지노믹스가 이때 폭등이 나왔거든. 응? 그러나서 수젠텍 월요일 날 21% 갭상승 21% 나서 수젠텍이 EDGC보다 더 치고 올라와서 9시 22분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럼 이날 4월 6일 이후에는 없내고요? 4월 6일 날 또 남선알미늄 요일별로 다 먹었어. 무슨 뭐 하루라도 걸러? 하루라도 걸러요? 결론적으로 교육 받으시면은 이게 왜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금 싸다고 들어가잖아.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나서 툭툭 건드리기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날 같은 경우 갭상승 나오고 거래대금 터지면 어떻게 해요? 12% 갭상승에 눌려져서 8%까지 눌렸어. 다시 돌려서 10% 수준이면 12,800원이에요. 12,800원 매수 15,000원 상한가 끝. 거래대금 터졌잖아. 얼마? 3,000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쉬워요. 응? 아이고 5,800만 원으로 오늘 6,800만 원으로 자산을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라고. 다만 대형주 위주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이니까 이런 거는 맨날 드린다니까요. 뻥이 아니라 이런 거는 맨날 드려. 맨날. 오늘도 알섭도 뭐 그냥 드렸어? 맨날 드린다고.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아유 9종목이나 줘서 나 알섭들 못 샀어. 그럼 내일 사면 되잖아. 무리해서 그냥 막 손절하지 말고 네이버에서 수익 내면 되는데 레몬 들어가서 손절해갖고 엉엉엉 우시지 마시고 또 손절 완벽하게 해서 내일 올리더라도 원금 딱 지켜놓으시고 그러다가 아니 맨날 뭐 알 수 없듯 나는 못 잡고 딴 사람만 잡을까? 교육받으셔서 기준거래량만 딱딱딱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10시부터 또 유료 교육이 있어갖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종목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빨리 검색하자.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요 공식 홈페이지 있죠. 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고 들어오세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 네이버에서 못 찾겠으면 윤정두.com 찍으세요. 윤정두.com 윤정두.com 딱 치고 들어오셔서 오늘 그랜빌의 매매 법칙 교육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일요일 날 4시간 교육 또 들어가. 예? 그랜빌의 매매 법칙 4시간 교육 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1, 2, 3강 오늘이 세 번째 강인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 들어갑니다. 1, 2강 녹화 방송 보시고 그리고 나서
5월 15일까지 단기 공략주 문자 받으시고 지금 같은 문자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 상한가 엄마 땡큐 하네 이런 거 조금 전에 보신 수젠텍 이런 거 상한가 그냥 막 EDGC 상한가 이런 거 남선알루미늄 폭등 이런 거 한진칼 상한가 이런 거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냥 당일날 그냥 15% 이런 거 그 문자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받으시려면 지금 오늘 10시부터 교육이니까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110만 원인데 88만 원 기준에 오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88만 원 기준에. 그리고 오른쪽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 99만 원짜리 그 지금 쿠팡에서 파는 USB 14시간짜리 교육 USB도 무료로 드려요. 그렇게 해서 교육 받으시고 저 문자 받으시고 종목 아침에 개장 전에 받으시고 문자 받으시고 그래 내일은 상한가 한 종목 제발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쿠팡 들어가시면 99만 원짜리 그 USB를 팔아요. 그 USB를 14시간 교육 강좌인데 이번에 8시간 교육 받으시면은 이 USB까지 다 드린다는 거야 무료로. 아이고. 응? 그러니까 제발 좀 교육비 아끼시지 마시고 교육비 88만 원에 이 USB 99만 원짜리 USB까지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문자 5월 5일까지 문자 5월 15일까지 드린죠. 5월 15일까지 문자 받으시고 문자 하루만 받으시면 내일 하루면 알서부터 하나만 잡으면 그러면 교육비 다 뽑히네. 예? 직장인 문자 플러스 교육방입니다. 그리고 교육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강해 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10시에 이 문을 여니까 10시까지 그리고 이제 야간 무방 할 때, 야간 유료 방송 할 때까지만 저희가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전화 주셔가지고 카드 결제는 전화 주시고 현금 결제는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놓고 볼 텐데 내일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좀 놓고 보시면서 대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빅텍 같은 경우에 너무 변동성이 커서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950억짜리예요. 이 950억짜리 거래대금이 1000억 터졌다고 야 우리가요 빅텍에서 대박 냈고요. 그러면은 조금 무리수가 있죠. 뭐 교육용으로 한 1, 2% 들어갈까 말까 하면 모를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 거래대금이 1000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거래대금이 좀 터져 있는 쪽의 기준에 우리손 FN 이것도 시가총액 1381억인데 오늘 600억이 터졌어요. 그렇다면은 내일 거래량이 원래 이런 종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내일 거래량이 5천만 주 정도 실리게 된다면 한번 들여다보실 수는 있습니다. 5천만 주. 그럼 개장 초에 얼마나 실려야 되냐면 개장 초 기준에 9시 10분까지 500만 주, 9시 2분 동시효과 기준에 9시 2분까지 해서 대략 100만 주 정도는 실려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서 거래량 터진 게 240만 주거든요. 그럼 100만 주 터진 이후에 양봉이 나와야 돼요. 양봉이 나오고 저 250만 주 정도의 손바뀜이 다시 나오고 그것을 이겨내는 강세가 연출이 돼야 됩니다. 재료는 나도 몰라요. 아니 뉴스 쪼가리 보고 그 재료랍시고 방송에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어? 그게 나쁜 놈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지?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지. 얘 펀드멘탈 볼까? 펀드멘탈 개판이지 뭐. 이게 실적이 나와요. 뭐 자산가치 0.66배? 웃기죠. 그걸 지금 팔아먹었는지 어쩐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막말로. 설마 뭐 대주주가 40%인데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환급성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상시에 거래가 없던 종목이잖아요. 거래가. 이런 종목을 뭘 믿고 들어가. 말 그대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80만 주, 100만 주라고 쳐도 하루에 100만 주면 얼마야?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2억, 거래량 12억, 없을 때는 30만 주면 얼마야? 5억? 대도 않는 종목을 거래량 터졌다고 한번 들여다볼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코딱지만큼 한번 들어가 볼까 정도의 수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단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요런 정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는 쪽에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엘컴텍 같은 경우는 얼마? 고점 대비해서 그 자리에 놓여져 있지만 고점을 찍은 고점 대비해서부터 늘려져 있기 때문에 77에 49, 5천만 주, 6천만 주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드리면 6천만 주 정도의 거래가 실리면 들어갈 수 있다. 스페코는요, 나도 모르지 500억짜리 이런 걸 어떻게 들어가라 그래. 이건 안 되지. 결론은요, 다른 거는 주력주 기준에서 IT 종목 좀 편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IT 종목 대형주 기준에 아시겠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일단 유럽 쪽이 좀 강세를 연출해 줘야 되는데 일단 유럽 쪽의 흐름이 혼조세예요. 닥스가 0.15 마이너스, 프랑스 까크가 0.12 플러스, 0.43 플러스. 그다음에 영국의 FTSE가 0.13 강세. 그러니까 혼조세죠. 그다음 나스닥 S&P 500 지수 선물은 0.25%씩의 강세. 요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저 어려요. 노상구 선생님 저 개띠예요. 50년생인데 건강 관리를 못해서 지금 숨을 못 쉬어요. 너무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솔직히. 야 이거 건강 관리해야 되고 새벽에 좀 안 먹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력주 기준으로 좀 놓고 보세요. 네이버 또 IT 극대형주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소형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수익 내시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고생들 하셨고요.